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기가 그저 빠르고 복잡하기만 한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발을 내디딘 지 딱 10분 만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체 제가 무엇을 보았길래 이토록 놀랐을까요? 호주 청년 피터가 처음 마주한 진짜 한국의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덥고 습하고 묘하게 달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공항 특유의 금속 냄새 위에 여름의 수증기가 얹힌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가방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어요. 친구는 제 옆에서 작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 지금 며칠째 잠을 못 잔 거지? 정확히는 정신이 없다. 도착층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은 많았는데도 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바퀴 달린 캐리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안내 방송의 부드러운 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비켜주는 짧은 움직임. 그런 것들이 공항의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목표를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시내로 가는 교통수단. 둘째, 돈.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일단 결제가 되어야 하니까요. 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밝기가 눈에 따가웠어요. 구글 지도 잘 안 된다던데 여기선 네이버 지도가 더 낫대.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버스? 아니면 공항철도? 일단 카운터 가자.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어. 표지판은 많았고 화살표는 정확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4개 국어가 동시에 적혀 있는데도 복잡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가 한 줄씩 정리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눈에 잘 들어왔어요. 이거 누가 디자인했지? 진짜 잘 만들었다. 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정말 오래 고민했겠다. 우리는 안내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직원분이 먼저 웃으며 말을 걸어줬어요. 어디로 가세요? 저는 숙소 주소를 보여드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땀으로 미끄러웠어요. 시내 쪽이요. 버스가 제일 편할까요? 직원분이 아주 빠르게 노선을 정리해줬습니다. 여기, 이 버스 타시면 돼요. 2분이면 이 금액입니다. 저는 계산이 바로 안 됐습니다. 원하라는 숫자가 아직 제 머리에 단위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친구가 제 옆구리를 살짝 찔렀습니다. 그냥 일단 사자. 지금은 머리가 안 돌아가. 맞아. 나 지금 머리 없는 탁 같아. 직원분이 티켓을 건네는 손동작이 깔끔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마치 따뜻한 수건을 이마에 덮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들이쉬면 공기 자체가 축축하게 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와, 덥다. 친구가 셔츠 깃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서울 여름이야? 그러게. 오늘 32도라던데. 그리고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서울의 바닥을 밟는 그 몇 걸음이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이 도시는 첫날부터 제 감각을 전부 사용하게 만들 거라는 걸요. 정류장 쪽으로 내려가니 줄이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각의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는데도 줄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 버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6A. 저는 표를 손에 꼭 쥐고 친구와 눈을 맞췄습니다. 우리 맞는 거지? 응. 맞겠지. 지금은.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큰 배낭이 등에 붙어서 한 겹 더 덥게 느껴졌어요. 버스가 들어오자 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사님이 우리 쪽을 보더니 손짓을 했습니다. 줄 맨 앞이 아니라 옆으로 잠깐 오라는 듯한 손짓이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지? 우리가 뭘 잘못했나?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배낭이 커서 그런가? 모르겠어. 일단 가보자. 우리는 줄을 잠깐 벗어나 버스 옆쪽으로 갔고 그대로 먼저 탑승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큰 배낭 때문에 줄에 서면 뒷사람에게 불편할 거라고. 기사님이 먼저 알아채신 거였어요. 티켓 주세요. 저는 얼른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들어가세요. 짧게 말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냉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저도 모르게 풀렸어요. 와, 에어컨. 살았다. 친구도 웃었습니다. 여기 지금 천국이네. 창가 쪽 자리에 앉으니 공항의 회색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이 멀리서 가까워지고 유리창에 하늘빛이 반사됐습니다. 저는 몸을 뒤로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처음 보는 도시인데도 이상하게 안정적이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근데 너 아직도 숙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는 얼굴이야. 맞아. 나 아직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모르겠어. 버스가 도로를 달리면서 서울의 첫 윤곽이 잡혔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한 무리로 나타났고 그 뒤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도시와 산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저는 잠깐 멍해졌어요. 저기 봐, 산이 바로 뒤에 있어. 친구가 창문에 이마를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도시 뒤에 산이 붙어 있는 느낌이야.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상황을 읽고 배려하는 문화. 호주에선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도 크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리듬으로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고 저는 지도 앱에 작은 점이 숙소 근처에 딱 걸리는 걸 봤습니다. 내려야 돼. 친구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진짜야? 여기? 맞아. 여기서 5분이래. 내리자 다시 더위가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덜 힘들었어요. 이 도시의 동선이 저를 조금 안심시켰던 걸까요? 교통은 효율적인데 동시에 좀 복잡해. 친구가 말했습니다. 응. 근데 지금까지 안 잃어버렸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첫날 치곤 괜찮지. 이제 남은 건 숙소를 찾는 일. 지도는 가끔 골목에서 흔들리고 우리의 배낭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은 큰 길에서 갑자기 옆으로 꺾였습니다. 소리가 달라졌어요. 자동차 소음이 줄고 대신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음악, 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친구가 어깨를 돌려 풀며 말했습니다. 내 배낭 진짜 무겁다. 군대 가는 사람 같아. 근데 우리 선택이 없었지. 골목은 생각보다 낮은 건물들이 많았고 간판은 빽빽했지만 밝았습니다. 커피 향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정말로 모퉁이마다 커피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커피?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나 지금 커피 없으면 사람 말 못할 것 같아. 체크인 먼저 하자. 숙소가 여기. 어디지? 지도가 애매했습니다. 핀 위치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골목을 한 번 지나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아닌가? 친구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혹시 사기 아니지? 아니야. 사진이랑 비슷한데. 잠깐만. 그리고 계단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숙소가 있을 법하지 않은 느낌의 계단. 철제 난간이 손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여기 맞아? 맞아. 여기야. 작은 간판에 영어로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동시에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문을 열자 실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바람은 그냥 시원하다가 아니라 살아났다에 가까웠습니다. 프런트의 직원분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피터입니다. 체크인은 빨랐습니다. 설명도 간단했고 동선도 명확했어요. 와이파이 출입 방법, 주방과 세탁기 사용. 필요한 말만 정확히. 이거 사진 찍어두시면 좋아요. 잃어버리면 불편할 수 있어요.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감사합니다. 방은 작았지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딱 필요한 크기, 작은 테이블, 옷걸이, 냉장고. 그리고 욕실. 친구가 욕실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와, 이거 5성급 호텔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반짝거려. 저는 물을 틀어 손을 씻었습니다. 물줄기가 일정했고 배수도 깔끔했어요. 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게스트하우스잖아. 이 가격에 이 정도라고? 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선 깨끗함이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이라는 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낯선 나라에서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친구가 에어컨 리모컨을 잡고 말했습니다. 창문 열지 말고 에어컨 켜. 21도로. 알았어. 21도. 방 안이 서서히 시원해지자 우리는 잠깐 말이 없어졌습니다. 피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5분만 쉬고 나가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응. 5분. 그리고 길 잃자. 저는 웃었습니다. 첫날인데 길 잃는 것도 일정이네.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바쁘고 서울은 이제 막 시작되는 느낌이었지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위는 남아 있었어요. 공기가 몸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길 아래를 걸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그늘이 길게 이어져 마치 도시가 일부러 그늘을 만들어준 것처럼 보였어요.
저기 ATM. 제가 말했습니다. 좋다. 근데 일단 물부터 마시고 싶어. 그리고 청계천 입구가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차 소리가 줄고 물 흐르는 소리가 올라왔어요. 저는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도시가 갑자기 한 톤 낮아지는 느낌. 바쁜 서울이 잠깐 숨을 고르는 장소 같았습니다. 여기 진짜 깨끗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물은 탁하지 않았고 바닥에 돌이 보였어요. 친구가 난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이런 물길이라니. 그때 옆을 지나가던 한국분이 우리 대화를 듣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여기 원래 폭개된 하천이었어요. 볼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죠. 그런데 다시 살린 거예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도시를 개발하면서도 자연을 되살리려 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냥 빌딩 세우면 쉬웠을 텐데요. 제가 말하자 그분이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이 물소리는 없었겠죠.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로 희미한 빛이 퍼지고 사람들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매미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귀뚜라미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웃으며 정정했습니다. 그거 매미야. 아, 맞다. 매미. 한국 여름의 소리인가 봐. 물가를 따라 걷다 보니 작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길이 닫힌다는 안내였어요. 그 문장만 봐도 이곳이 관리되는 공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물속을 보다가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물고기가 보였거든요. 작은 물고기뿐 아니라 제법 큰 것도요. 와, 물고기 있어 진짜? 응. 이 정도면 물이 꽤 건강한가 봐. 친구가 물가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서울이 기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있네. 조금 더 걷자 무료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컵 없이 손으로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맑아졌어요. 이거 공짜 물이야. 좋네. 이런 게 진짜 배려지. 청계천을 올라오니 다시 도시의 불빛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물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딩동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선반엔 음료가 끝없이 있고 컵라면, 간식, 디저트, 그리고 커피가 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바로 말했습니다. 팀원이 여기서 되지? 저는 점원분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티머니 카드 있나요? 점원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손짓이 정확했어요. 2장이요. 내 충전은 현금. 짧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ATM에서 현금을 뽑았습니다. 지폐가 손에 잡히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숫자가 커 보이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착각도 들었지요. 나 지금 돈 많아 보인다.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거 착각이야. 단위가 커서 그래. 저는 커피 코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이스커피, 캔커피, 병커피, 파우치커피.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멍해졌어요. 너 지금 표정이 완전 멈췄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너무 많으면 선택을 못해. 저는 점원분께 가격을 물었습니다. 말이 꼬여서 스스로도 민망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2,600원. 아, 네, 아이스로 주세요. 카드를 충전하는 과정도 처음이라 저는 계속 내만 반복했습니다. 점원분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다시 말해주고 손으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15,000원 넣을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이 많다는 걸 시스템으로 받아들인 나라라는 걸요. 영어 못해도 손짓과 카드 단말기만으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이건 친절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커피는 차갑고 진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저는 그제야 서울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살았다. 제가 말하자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사람처럼 걷자. 편의점 밖으로 나오니 거리는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간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우리도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첫 한국 음식을 먹을 시간. 어떤 맛일지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기름 냄새, 구운 것의 향,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치며 작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와, 여기 뭐부터 봐야 해? 친구가 말했습니다. 다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천천히 걸으며 간판을 읽었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사진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이 이미 앉아있는 가게였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대체로 이유가 있지요. 이 나라는 설명보다 선택으로 증명하는 쪽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는 금속 식판, 숟가락, 젓가락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어요. 심지어 젓가락은 서랍처럼 숨겨진 작은 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봐, 여기 숨은 칸이 있어. 이거 재밌다. 진짜 디테일이 있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정리가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당연한 기본일지도 모른다고요. 옆자리에는 한국 분들이 앉아 있었고 자연스럽게 말이 섞였습니다. 제가 어설픈 영어와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자 그분들은 거리낌 없이 반응해줬어요. 처음 왔어요? 네, 오늘이 첫날입니다. 한국 처음이에요. 그분 중 한 분이 제 음식 먹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소스 넣고 잘 섞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저 젓가락은 아직 서툴러요. 괜찮아요. 천천히.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이 나라는 빠르지만 사람에게는 늘 한 박자 여유를 남겨두는 곳 같았어요. 음식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따뜻한 그릇에서 김이 올라왔고 알 수 없는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야채가 많았고 색이 유난히 선명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짭짤함, 달큰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와! 제가 낮게 말하자 친구가 웃었습니다. 맛있어? 응. 진짜 처음 맛보는 조합이야. 복잡한데 조화롭고 강한데 거칠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음식도 사람들처럼 균형을 아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병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소주. 술이에요. 네, 유명해요.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럽고 약간 새콤했습니다. 강하지 않았지만 오래 남는 맛이었어요. 신기하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1년 만에 술 마시는 거지? 응. 근데 오늘은 그냥 한국 방식으로 한번. 이 나라의 술은 취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먹으라고 있는 술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치도 나왔습니다. 빨간 양념이 빛 아래서 반짝였어요. 저는 작은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매워?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근데 맛있어. 매운 게 그냥 맵기만 한 게 아니야. 아프지 않은 매움. 기억에 남는 매움. 마치 이 나라가 걸어온 시간처럼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가격이 비싼지 싼지 아직 감이 없었지만 오늘의 첫 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밤이 본격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골목은 더 화려해졌고 사진을 찍는 작은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웃고 뛰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여기 진짜 청춘의 거리 느낌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월요일인데도 이 정도면 주말엔 어떨까? 불빛이 너무 많아서 눈이 약간 피곤할 정도였습니다. 네온 전광판 간판 매장 조명. 그리고 음악. 가게마다 다른 음악이 흘러나와.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과자 한 봉지처럼. 자극이 계속 들어오네. 제가 말하자 친구가 웃었습니다. 너 지금 과부하 온 거야. 조금 걷다가 다시 숙소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어요. 땀에 젖은 셔츠가 순간적으로 식으며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무 쪽에서 매미 소리가 다시 들렸고 어딘가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밤의 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건물의 불빛이 아직도 많이 켜져 있었어요. 저기 아직도 불 켜져 있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일 오래 한다더니 진짜인가 봐. 그러게. 도시가 늦게까지 깨어있네. 문을 열고 들어오자 다시 에어컨 바람이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오늘 하루가 갑자기 한 장면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서울 첫날은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뜨거웠고 밝았고 친절했고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안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는 보여주기보다 지켜온 것들이 더 많은 곳이라는 걸요. 이제 막 첫날이 끝났을 뿐. 내일은 더 깊이 걸을 겁니다. 골목이든 지하철이든 또 어떤 맛이든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걷다 보니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 고민하며 만들어진 곳인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그래 이게 우리나라지 하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